여러분, 설탕이 건강에 해롭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설탕보다 더 위험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과 장기 건강이 약해지는데 이런 음식들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자주 무심코 먹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냉장고 안에 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 음식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대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설탕은 해롭다고 피하지만 설탕보다 더 교묘하게 숨어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으며 먹는 것들, 심지어 의사나 영양사가 권했던 음식 중에도 실제로는 몸에 부담을 주는 것들이 숨어 있죠.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설탕처럼 단맛이 강하지 않아서 위험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거나 혈관에 부담을 주는데 특히 60대 이후에는 회복력이 떨어져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젊을 때는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춰주지만 나이가 들면 그 능력이 약해집니다. 췌장은 예전처럼 인슐린을 빠르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혈관은 탄력을 잃어 작은 자극에도 손상을 받습니다.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서 몸속에 쌓이는 노폐물이 점점 늘어나죠. 이런 상황에서 위험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72세 은퇴 교사 김순자님은 설탕을 줄였는데도 혈당이 계속 오르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차에 설탕을 넣지 않고 과자도 끊었으며 케이크나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은 명절에만 조금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3개월마다 받는 혈액 검사에서 공복 혈당이 130을 넘고 식후 혈당은 18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분은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조심하는데 왜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병원을 찾아갔을 때 의사는 식단 일지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아침마다 드시는 흰죽, 점심 후 간식으로 먹는 찐 고구마, 저녁에 곁들이는 감자 샐러드. 모두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며 드신 것들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음식들이 설탕만큼, 아니 어쩌면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린다고 말이죠. 그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단맛이 없어도 위험한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요. 검진에서 설탕보다 더 위험한 음식을 매일 먹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분은 즉시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흰죽 대신 잡곡죽으로, 고구마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감자 샐러드는 채소 샐러드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2달을 보낸 뒤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공복 혈당이 11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식후 혈당도 150 아래로 내려왔고요. 그분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건 설탕만 줄이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위험 음식까지 살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 조심하는데 건강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식단을 기록해 보세요. 내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과연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종이에 적어도 좋고 휴대폰 메모장에 간단히 남겨도 좋습니다. 일주일만 기록해 보면 내가 무엇을 자주 먹는지, 어떤 음식이 반복되는지 보입니다. 그때 비로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혈당을 순식간에 올려버리는 음식입니다. 바로 고구마와 감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고구마는 변비에 좋고 감자는 포만감을 준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 음식들은 식이섬유도 들어있고 비타민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분 함량입니다. 고구마와 감자에 든 전분은 소화되면서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그 속도가 매우 빠르죠. 혈당을 재는 지수가 있습니다. 당지수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 흰 쌀밥이 70 정도인데 찐 감자는 90에 가깝고 고구마도 종류에 따라 70에서 80 사이입니다.
특히 삶거나 쪄서 뜨겁게 먹으면 더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뛰고 이게 반복되면 당뇨와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췌장은 혈당이 오를 때마다 인슐린을 분비해서 당을 세포로 보냅니다. 그런데 혈당이 자주 급등하면 췌장이 지칩니다.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손상되고 결국 당뇨병으로 발전하죠. 또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벽에 당이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게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65세 택시기사 박정호님은 몸에 좋다는 말을 믿고 아침마다 고구마를 챙겨 먹었습니다. 은퇴 후 건강을 지키려면 식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빵 대신 고구마를, 과자 대신 삶은 감자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변비도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속도 편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자꾸 목이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몸무게도 조금씩 늘었는데 운동량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갔더니 혈당 검사를 권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복 혈당이 126이었고 당화 혈색소 수치는 6.8로 당뇨 전 단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물었습니다. 요즘 뭘 많이 드시냐고요? 그분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고구마와 감자를 거의 매일 먹는다고요?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고구마와 감자는 건강에 좋지만 양을 조절해야 한다고요? 특히 당뇨 위험이 있는 분들은 하루에 작은 것 반 개 정도만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밥을 줄이고 대신 먹어야지. 밥도 먹고 고구마도 먹으면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동안 아침에 고구마 2개를 먹고 점심은 정상적으로 먹었습니다. 저녁에도 감자 요리를 곁들였죠. 결국 하루 3끼 모두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은 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식단을 바꿨습니다. 고구마는 일주일에 2번만, 그것도 점심 식사 때 밥 양을 반으로 줄이고 먹었습니다. 감자는 아예 끊었습니다. 대신 채소를 늘렸습니다. 아침에는 달걀과 나물, 두부 같은 단백질 위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혈당은 110으로 떨어졌고 당화 혈색소도 6.2로 낮아졌습니다. 의사는 이 상태를 유지하면 당뇨로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건강하다고 알려진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것을요. 고구마나 감자처럼 전분이 많은 음식은 밥 대신이 아니라 가끔 소량만 먹는 게 적절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매일 고구마나 감자를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횟수를 줄여보세요. 꼭 드시고 싶다면 채소와 함께 섞어 드세요. 샐러드에 작게 썬 감자를 조금만 넣거나 고구마는 오후 간식으로 반 개만 먹는 겁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2번째, 음식은 생활 속에서 너무 흔해 쉽게 간과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숨은 당분 폭탄입니다. 바로 가공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는 유산균이 들어있어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건강식품처럼 소개됩니다. 그런데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요구르트에는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작은 병 하나에 각설탕 3개에서 5개 분량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첨가당과 인공 성분이 다량 들어 있어 혈관과 장기에 부담을 주고 중독성까지 있어 쉽게 줄이기 어렵습니다. 당은 뇌에서 쾌락 물질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번 맛을 들이면 자꾸 찾게 되죠. 매일 먹다 보면 습관이 되고 끊으려고 하면 입이 심심하고 뭔가 허전합니다. 이게 바로 중독입니다. 설탕뿐 아니라 인공향료, 색소, 안정제 같은 첨가물도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간에서 해독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떨어져서 부담이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과일 맛 요구르트입니다. 딸기 맛, 복숭아 맛, 블루베리 맛 같은 제품들은 실제 과일이 거의 안 들어 있습니다.
대신 인공향과 색소로 맛을 냅니다. 당도 훨씬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과일이 들어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성분표를 보면 당류가 15g에서 20g 넘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권장 당류 섭취량이 50g인데 요구르트 하나로 절반 가까이를 채우는 셈입니다. 70세 주부 최영자님은 매일 오후 피곤할 때마다 요구르트를 챙겨 먹었습니다. 점심 설거지를 하고 나면 허리도 아프고 기운이 없었는데 차가운 요구르트 한 병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피로가 조금 가시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먹었는데 어느새 매일 먹게 됐습니다. 냉장고에 항상 요구르트를 쌓아두고 하루에 한 병씩은 꼭 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 수치가 높게 나온 겁니다. 지방간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고 체중도 1년 사이에 4kg 늘었습니다. 운동량은 예전과 같았고 식사량도 줄였는데 왜 살이 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식습관을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그러다 요구르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매일 한 병씩 먹는다고 하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가공 요구르트에는 당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매일 먹으면 간에 지방이 쌓인다고요. 과당은 간에서 직접 대사되기 때문에 지방으로 바뀌기 쉽다는 겁니다. 또 당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체중이 늘고 이게 지방간을 더 악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공 요구르트에 든 첨가당이 원인이라는 사실을요. 그날부터 가공 요구르트를 끊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오후만 되면 자꾸 생각이 났고 입이 심심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를 사서 집에서 과일을 조금 넣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나 반 개를 썰어 넣거나 블루베리 몇 알을 얹었습니다. 단맛이 훨씬 덜했지만 먹다 보니 이게 진짜 맛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3개월 뒤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중도 2kg 줄었습니다. 의사는 잘했다고 칭찬했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가공 요구르트를 보면 겁이 납니다. 얼마나 많은 당이 숨어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무가당 제품이나 직접 만든 음식으로 대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매일 단 요구르트를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식품을 사기 전 당류 함량을 꼭 보는 겁니다. 10g 이상이면 많은 편입니다. 무가당 요거트에 과일을 조금 넣어 드시면 훨씬 건강합니다. 바나나, 사과, 딸기 같은 신선한 과일을 직접 썰어 넣으면 인공 첨가물 없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설탕보다 더 빨리 몸에 흡수돼 간과 뇌 건강을 위협합니다. 바로 알코올입니다. 술은 기호식품이지만 건강 측면에서 보면 독입니다. 알코올은 흡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위장에서 일부가 흡수되고 나머지는 소장에서 흡수되는데 20분에서 30분이면 혈액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으로 가서 분해되죠. 문제는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인데 이게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간세포가 죽고 그 자리에 지방이 쌓이면 지방간이 됩니다. 더 진행되면 간염, 간경화로 이어지고 결국 간암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 알코올은 뇌 세포도 손상시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특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술을 자주 마시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혈관에도 나쁩니다. 알코올은 혈압을 높이고 중성지방을 증가시킵니다. 혈관 벽에 지방이 쌓이면 동맥경화가 생기고 이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젊을 때는 술을 마셔도 하루 이틀이면 회복되지만 60대 이후에는 회복이 느립니다. 간도 예전만큼 빨리 해독하지 못하고
뇌도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68세 은퇴 공무원 오재민님은 저녁마다 맥주 한 잔을 즐겼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씻고 저녁을 먹은 뒤 텔레비전을 보며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마시는 게 하루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500ml 한 캔만 마셨습니다. 주말에는 소주를 한두 잔 더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맥주 한 캔으로 만족했습니다. 건강에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약속 시간을 자주 헷갈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종일 피곤했습니다. 가족들도 걱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간 기능 검사와 뇌 건강 검사를 권했습니다. 결과를 보니 간 수치가 높았고 인지 기능 검사에서도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물었습니다. 술을 얼마나 자주 드시냐고요? 그분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매일 맥주 한 캔씩 마신다고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매일 마시는 게 문제라고요? 양이 적어 보여도 매일 반복되면 간과 뇌가 쉴 틈이 없다는 겁니다. 의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알코올이 설탕보다 더 빠르게 간과 뇌를 망친다고요?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다른 일을 제대로 못하고 뇌는 알코올에 노출될 때마다 세포가 조금씩 죽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져서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맥주 한 캔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술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녁만 되면 맥주 생각이 났고 손이 저절로 냉장고로 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무가당 보리차를 차갑게 해서 마셨습니다. 맥주 대신 보리차를 마시니까 입이 심심한 건 조금 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맥주 생각이 줄었습니다. 2달째에는 거의 생각나지 않았고 3달째에는 아예 안 땡겼습니다. 3개월 뒤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인지 기능 검사 점수도 올랐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하며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분도 신기했습니다. 몸이 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았고 낮에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가족들도 아버지가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기뻐했습니다. 술은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횟수를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매일 마시던 걸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세요. 주 1회 이하로 줄이고 맥주 대신 무가당 보리차나 허브차로 갈증을 달래보세요. 여러분도 혹시 매일 술을 한 잔씩 드시고 계신가요? 양이 적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게 더 위험합니다. 오늘부터 횟수를 줄여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구마도 안 되고 요구르트도 안 되고 술도 안 된다면 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건가요? 완전히 끊는 건 어렵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양과 빈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대신 줄이고 대체하는 방법을 찾으면 훨씬 현실적이고 꾸준히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고구마와 감자는 완전히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작은 것 반 개 정도만 먹으면 됩니다. 그것도 밥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먹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탄수화물 양이 과하지 않습니다. 또 채소와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느려집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곁들이세요.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요구르트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처음에는 맛이 싱거울 수 있지만 일주일만 먹으면 익숙해집니다. 여기에 신선한 과일을 직접 넣으면 자연스러운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바나나, 블루베리, 딸기 같은 과일은 당도 들어있지만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가공 요구르트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 견과류를 조금 넣으면
고소한 맛도 나고 영양도 더 좋아집니다. 술은 횟수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매일 마시던 걸 일주일에 2번으로, 그 다음엔 일주일에 1번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양도 줄이세요. 맥주 1캔을 반 캔으로, 소주 1잔을 반 잔으로 줄이는 겁니다. 대신 물이나 차를 마시세요. 보리차, 녹차, 허브차 같은 음료는 칼로리도 없고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74세 기술자 출신 김도현님은 과일 주스와 술을 줄이고 대신 물과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평생 술을 좋아했습니다. 젊을 때는 소주 한 병도 거뜬했고 은퇴 후에도 매일 저녁 술 한 잔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과일 주스도 즐겼습니다. 아침마다 오렌지 주스 한 잔, 오후에는 포도 주스 한 팩을 마셨습니다.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일이 들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혈당이 높고 중성지방 수치도 높았으며 체중이 표준보다 8kg이나 많았습니다. 의사는 당뇨 전 단계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곧 당뇨병으로 진행될 거라고요. 그분은 걱정이 됐습니다. 당뇨에 걸리면 합병증도 생기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식단을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술과 과일 주스를 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일 주스는 생각보다 당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일을 짜면 식이섬유는 사라지고 당만 남는데 이게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겁니다. 차라리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마시는 건 간과 혈당에 큰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과일 주스를 끊었습니다. 아침에는 주스 대신 물을 마셨고 오후에는 녹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물이 더 개운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술도 줄였습니다. 매일 마시던 걸 주말에만 한 잔씩 마시기로 했습니다. 주중에는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웠고 낮에도 졸리지 않았습니다. 2달째에는 체중이 2kg 줄었습니다. 식사량은 줄이지 않았는데 살이 빠진 겁니다. 석 달 뒤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결과에 놀랐습니다. 혈당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중성지방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체중은 총 5kg이 줄었습니다. 의사는 축하한다며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변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분도 신기했습니다. 완전히 끊은 게 아니라 줄이고 대체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완전 금지보다 절반 줄이기, 대체하기가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을요. 극단적인 방법은 오래 못 갑니다. 조금씩 바꾸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위험한 음식을 절반으로 줄여보는 겁니다. 고구마를 2개 먹었다면 1개로, 요구르트를 하루에 1번 먹었다면 이틀에 1번으로, 술을 매일 마셨다면 주말에만 마시는 식으로요. 그리고 대체 음식을 찾으세요. 단 음식이 땡기면 과일을, 술이 땡기면 차를 마시세요. 냉장고 속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를 꺼내 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시작은 충분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바꾼 선택이 한 달 뒤, 1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혈당도, 혈압도, 체중도 모두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게 건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음식은 설탕보다 더 교묘하게 우리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고구마와 감자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렸고, 가공 요구르트는 숨은 당분 덩어리였으며 알코올은 간과 뇌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방법은 있습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줄이고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일주일에 1~2번만 먹고 양을 반으로 줄이고 대체 음식을 찾으세요.
그러면 혈당도, 혈관도,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